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85페이지 보시면 우리 취득세 중과세에서요, 중과세를 대상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맨 아래 485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 양가로 1번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중과균세율이 아까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예요.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별장 사치성 재산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이긴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죠. 그래서 요 일반 주택과 별장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꼭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있어야 별장이냐, 그런 것도 별장이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든가 별장이죠. 그 다음에 또 재미동포가 또 한국에 들어올 때 한두 달씩 있다가 가려고 아파트 하나 사놓고 인천공항 가까운 곳에, 그래서 한두 달 있다 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그런 아파트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 사치성재산이고. 넘어갑니다. 486페이지 맨 꼭대기에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나오는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숫자를 보면 1호방, 쭉쭉방, 진짜 깡촌, 건물의 가액 6,500 이내 이건데 안 해도 됩니다. 참고고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재산입니다. 신설, 증설 시 중과세라는데 여러분 보세요. 골프장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골프장은 다른 사치성재산과 달리 있잖아요. 골프장은 이게 이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되고, 골프장을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질 때, 신설, 증설할 때, 원시 취득할 때는 중과세래요.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치니까 환경오염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라는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 있잖아요. 골프장을 승계 취득할 때는 깊은 내용인데 중과세 안 합니다. 골프장은 단위 자체가 다른 사치성재산과 달리 수천억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IMF 때 나온 규정인데 구조조정, 매각 같은 거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수천억짜리다 보니까 팔리기 쉽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승계취득을 중과세 안 해요. 신설, 증설 할 때만 중과세예요. 그래서 골프장은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골프장은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 쳐서 건설할 때는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경제력 집중 문제 심화되고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근데 골프장 이외 나머지 사치성 재산이 있죠. 이외 사치성 재산들은 별장, 고불악장 등등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조건 중과세예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조건 중과세를 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만 중과세 하느냐,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 하잖아요. 나머지는 원시 승계 취득 다 중과세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깊은 내용이지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인데,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 금방 말씀드렸죠? 승계 취득은 중과세지 않고, 또 일반 골프장, 퍼블릭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해야지, 일반 대중 골프장이라든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쫙 밑줄이요. 그러니까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인 거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슬쩍 속이에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 골프 회원권을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 얘네들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사치성 재산인데, 어떤 게 고불악장인지는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거라고 했죠. 단란주점이라든가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참고 봅니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요 60일 빗줄이에요. 이게 30일이었다가 작년에 60일로 바뀌었는데, 취득세에서는 며칠 나왔다 무조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60일. 딱 하나,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60일이에요. 며칠 나왔다 그러면 60일입니다. 그거 빼놓고는, 매각 통보 빼놓고는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그리고 60일 가로 생략하고
두 줄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이내에 60일 이내에 고급을 확장이 아닌 용도로 생각하거나 고급을 확장이 아닌 용도로 생각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했어요. 그럼 중과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어차피 고급 확장용 건축물 취득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이트클럽 건물 사가지고 쇼핑몰로 개조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예. 고급 선박은 시가순액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말합니다. 연구용 학술용 선박 제외하고요. 고급 주택은 거기 제목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하냐? 취득세만 중과세예요. 고급 주택은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지 나중에 재산세라든가 다른 세목에서 고급 주택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하면 무조건 틀려요.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추가 누진세를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하냐? 취득세만이요. 그리고 요거 고급 주택의 요건이 원래 중요하지 않은데 올해 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개정 내용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다만 여기 지금 삭제된 게 있는데 삭제된 게 그대로 있어가지고 삭제를 좀 할게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고급주택의 요건 중에서 먼저 기업번 일부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여기부터 여기를 지워야 돼요. 두 번째 줄,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여기까지 지워요.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는데 여기 삭제가 안 돼 있네요. 이 규정이 올해 삭제가 됐어요. 2021년 개정세법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러니까 331 초과하면서 그 주택 C값 순액이요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요. 이게 6억이었다가 올해 9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가액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고급주택의 가액 기준이 올해 개정이 됐는데 주택 취득 당시 C값 순액이 6억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9억 초과로 바뀌었어요. 요거 개정세법. 그리고 요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요게 삭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독주택 같은 것은 땅값이지 건물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건물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점점 감가상각이 돼서 근데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라든가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강남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하나 있다고 쳐봐요. 땅값 엄청 비싸죠? 자, 그리고 땅값 엄청 비싸고 그리고 이 공시 가격은 일단 엄청 비싼데 근데 건물 자체의 가격은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얼마 안 돼. 자, 그렇다고 해서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 가격 9천만 원 초과 이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우고요. 니은번 일부 건축물의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662 초과하는 것으로서 여기 또 지워요. 그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9천만 원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여기를 지워요. 삭제. 자, 그래서 어떻게만 남아있어야 되냐면 일구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지면적 662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으로서 주택 시가 순액이 얼마? 9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은 AND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연면적 기준이든 대지면적 기준이든 하나만 해당돼도 고급주택이 되고요. 디귿번이요. 일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 취득 당시 역시 시가 순액 9억을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되고요. 니을번 일부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20평 이상 되는 수용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고급주택이 됩니다. 이 니을번 기준은 그 참고에 나와 있죠. 건축물이나 대지 가액이나 건축물 및 대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면적이나 가액 기준 관계없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용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주택이에요. 여러분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에스컬레이터 설치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없죠? 자, 그러면 요거 67제곱미터 20평 이상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없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면적 가액 기준 따져볼 필요 없이 고급주택이 된단 말이죠. 여기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요 정도 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기준은 또 역시 공동주택의 일구 건축물 연면적 이 245제곱미터인데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줘놓고 분양광고예요. 왜 분양광고예요? 2, 4, 5라고. 숫자를 잘 보세요. 2, 4, 5, 25제곱미터지. 2, 4, 5, 25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엔드 건물의 가액 9천만 원, 9억 원 초과할 때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주택의 시가순액이 9억 초과할 때 고급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시어 올해 딱 이것만 알아도 돼요. 고급주택 그러면 취득세만 중과세 한다는 거.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의 요건
단독이든 공동이든 가액 기준과 결합하는데 주택 취득 당시 실지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 순액으로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혜택이다. 6억에서 얼마로 바뀌었다? 9억으로 바뀌었다. 9억 초과하는 혜택이 고급택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딱 9억까지는 아니에요. 9억 초과해야지. 요 정도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를 봅니다. 참고를 보니까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것도 60일의 빗줄이고요. 가로 생략하고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이내에 주거 이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공사를 착공했을 때는 역시 고급택으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고급택을 취득해가지고 제가 60일 내에요. 레스토랑 만들려고 개조공사하고 있어요. 중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고. 2번 봅니다. 별장이나 고급택, 고불악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봐서 10배까지 중과세합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봅니다. 이거 체크고요. 487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받습니다. 사치성 재산 5가지 어떤 거라고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 5가지입니다. 여기다가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 또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슬쩍 집어넣고 속여요.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 5가지에다가 사치성 재산 아닌 거, 사치성 재산 아닌 거 어떤 거냐?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지,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골프 회원권 이런 것들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인데 고급 승용차라든가 고급 항공기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속여요. 고급 승용차나 고급 항공기 같은 것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사치성 재산 아니라는 거. 저런 것들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87페이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느냐? 과미력적 원용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인데 먼저요. 그 과미력적 원용 내에서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인데 맨 꼭대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과미력적 원용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력적 원용을 말하고 동그라미 2번이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지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아니에요. 거기 본점 주사무소에다가 돼지꼬리 땡냥해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아니에요. 분사무소 아니고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하고 그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을 떡하니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한해서 중과세예요. 승계취득은 제외 빗줄이에요. 여러분, 자, 과미력적 원용 내에서 본점용 주사무소 빌딩을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새롭게 인구 이입이 있고 그래서 경제력 집중, 인구 집중 문제 심화되니까 중과세하는 거지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할 때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롭게 인구 이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밑줄이요. 그래서 떡하니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고 참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신탁한 부동산도 포함한다는 건데 참고고 중과 대상인 본점에 대한 거 이런 거 딱 한 번 이게 지방세법 시행세칙 내용인데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참고고요. 넘어갑니다. 자, 과미력적 원용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 시 중과세하는데 이때 과미력적 원용 내야 되는데 주의 보세요. 단 산업단지나 유치적 공업적은 공장시라는 데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때 공장 신설 증설 시 중과세는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할 때 중과세하는 거지 도시지역 내 꼭 필요한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안 해요.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 비도시형 공장이 하나다. 이런 것들 체크, 산업단 유치적 공업적 제외 체크고 어떤 물건을 공장 신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동그라미 3번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기 장비.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 권의 동그라미 부속 토지 토의 동그라미 공장용 차량 차의 동그라미 기계장비 기계 동그라미. 그래서 4가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차량기 장비 이런 것들을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범위가 나오는데 이런 건 다 생산설비 같은 건축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예요. 500제곱미터 이상
매출이요.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할 때 중과세지 않아요. 이 정도. 그 다음에 5번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하는 거지. 참고 중과세 배제 있죠. 과밀역 정내 공장 신증설 시에 중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들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슬쩍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과밀역제권역이에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과밀역제권역 내에서요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할 때 중과세 안 해요. 자, 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과밀역제권역으로 인구 이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계 취득, 공장 승계 취득은 포괄적 승계 취득은 중과세 안 해요. 주인만 바뀐 거니까. 업종 변경, 하는 일만 치약 만드는 공장인데 칫솔 만드는 공장은 업종 변경했어요. 그러면 새롭게 인구 이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중과세 안 해요. 당해 과밀역제권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이요? 중과세 안 합니다. 새롭게 인구 이입이 없잖아요. 내에서 내로 이전은. 근데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서울은 고도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전 어떻게 한다?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놓습니다. 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 공장 이전, 업종 변경, 또 공장 1년 이내 다시 짓는 거,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원래 과밀역제권역 바깥에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과밀역제권역 편입되는 거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고요. 7번에 5년 후 신설 증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설 증설 있잖아요.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요거 중과세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과세 안 해요. 근데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런 법령이 반대속으로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이내에 공장 신증설은요 중과세를 해요. 신증설은 중과세. 자, 신증설 중과세요. 요건 중과세하고요. 근데 5년 경과된 후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됐고요. 과밀역정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중과세까지 봤습니다. 과밀역정 내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요.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에요.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지 기존의 빌딩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또 과밀역정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 공장용 건축물 합숙 토지 이런 거 중과세하고,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공장 중과세 안 해요. 도시형 내 꼭 필요한 공장은 어떤 게 도시형 공장인지는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요. 도시형 내 꼭 필요한 공장 중과세하지 않고,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중과세고, 산업단 유치업 공업적 중과세 제외하고, 또 공장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할 때 중과세를 하는데, 이때 공장이요 포괄적 공장 승계 취득, 업종 변경, 내에서 내로 이전 이런 거 중과세 안 해요. 근데 서울특별시 외지역에서 여기는 없지만 서울로 이전은 중과세 하고요.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입니다. 표준 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대도시 내에서요, 산업단지 이런 데서 하고 법인 설립하거나 설립했던 거라며, 지점이나 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설치했던 거라며,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전입했던 거라며, 함에 따른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사각형이야. 그러니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지점 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전입하면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합니다. 자,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어떻게 중과세한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 2배를 뺀 세율로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어요. 487페이지 맨 아래에다가 요걸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대도시 중과 제업종이라는 게 빠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대도시 내 중과세에서 대도시 내 설치 불가피한 업종은 업종은 중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중과세를 하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으로서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을 때 중과세 하지 않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은행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어요.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할 때 중과세 한다고 나왔을 때 여러분 딱 판단해 보세요. 은행 같은 거 서울에는 있지도 못하게 하고 다 중과세하고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서울에는 못 있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은행 꼭 있어야죠. 은행업, 유통업, 농산물 유통센터, 또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터라든가 도매시장, 또 뭐 가축시장 이런 것도 꼭 있어야 되잖아요. 유통업. 그 다음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첨단업종이요. 첨단업종. 또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간접자본시설업.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예. 의료업이에요. 병원 같은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의료. 그 다음에 할부금융업. 시험에 나왔었는데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기본세에 보면 법령에 원래 34가지가 있어요. 법령에 보면 34가지가 있는데 다 어떻게 기억해요? 찍어서 이런 것들이요.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도시내 중과세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중과세 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최근에 등록면허세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도 대도시내 중과세 나올 때 이런 것들은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이런 것들 중과세 하지 않는다는 거. 요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487페이지 맨 하단에다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세율 적용인데요. 세율 적용인데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대충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예.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해서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한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더 이렇게 두시고 2번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에 해당 부동산이 중과 대상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취득 후 5년 내에 이게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과미력성 운영 내 중과 대상이 되거나 중과 대상이 되면 그 부동산 전체 가액에 대해서 해당 중과세를 사치성 재산이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거 과미력적 내 중과세면 과미력적 내 중과세 대상으로 추징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3번이요. 고급 주택이나 별장 고급 확장 건축물 같은 것을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원래 사치성 재산인데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주택이나 고급 확장이 돼요. 그럼 여기가 포인트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해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거는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추징하는 거고요. 이거는 증가된 건축물 가액만요. 어떤 거냐면 나중에 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일단 이런 거예요. 일반 건축물이었는데 증축이나 개축 등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 등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3억이었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전체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 얼마입니까? 7억. 이 증가된 건축물 가액 여기다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해서 고급주택, 고급 확장이 되거나 또는 고급주택, 고급 확장 같은 것을 증축, 개축, 개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다만 중과세한다.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보고 잘 모르겠으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건데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넘어가고요. 4번 봅니다.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밑줄입니다. 둘 이상 세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합니다. 낮은 세율 정한다고 바꿔서 시험에 2번 나왔죠? 네, 높은 세율 정합니다. 동일한 대상이 표준 세율도 적용되고 중과 세율도 적용되고 자, 2개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한다. 낮은 세율 정한다고 바꿔서 나왔었고요. 5번은 과미력적 원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 신증설한 것으로 봐서 중과세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 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한번 그림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입니다. 이거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어요. 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를 때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 누구한테?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우리가 표준세율 받고 중과세율 받고 이제 특례세율입니다. 이 특례세율까지만 넘으면 이제 이게 고비예요. 여기만 넘으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건 또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 우리가요, 취득세 세율,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세율 특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가 있었을 때 옛날에 취득세는 2%로 과세했었는데, 통합되기 전에 옛날에 취득세는 이거 A 사안은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안 했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형식적 주의라고 과세 안 했던 사안인데, 등기는 공짜로 못 해주겠다 그래서 등록세는 과세를 했었어요. 등기비용은 받겠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취득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취등록세가. 그러면 종전하고 세목관수에 따라 통합을 했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이걸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등기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 상38, 무동입8, 1호, U1210, 원팔, 03식에는 옛날 등록세 세율 외운 거에다가 취득세 2% 플러스해서 통합된 세율이잖아요. 취등록세가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자, 등기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옛날 취득세 2% 과세 안 됐던 그런 걸 빼주면 여기 등기 비용만 남잖아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조정세율이죠. 중과 기준세율. 이게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 이걸 빼요. 그러면 여기 취등록세 통합된 현재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여기 뭐만 남아요?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종전하고 같아 해달라요. 똑같잖아요. 이런 겁니다.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었는데 이 B라는 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과세했어요. 2%로. 근데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그럼 갖게 해주려고 하니까 2% 취득세 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종전하고 똑같죠?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면 2%니까 종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 A사안과 B사안을 섞어놓고 고르라고 나와요. 그러면 A사안이 어떤 거냐를 고르는 게 포인트고요. 또 시험에서 다음 중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고르라고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걸 고르라고 나와요. 즉 B사안이 어떤 건지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A사안과 섞어놓고요.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형식적 취득에 대한 세율 적용 특례, 즉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에서 적용하느냐, 즉 등기비용만 받는 건데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자, 돈 빌려온 동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들었던 분들은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돈 빌려온 동창들이. 저를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는데, 제가 보면요,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옛날 학창시절의 동창들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나 대학 동창들이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는지 연락처 알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 누구라고 하면서. 그러면 진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아, 얘가 나한테 왜 전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냥 어떻게 우연히 내 이름 듣게 돼가지고 소주 한잔 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뭐 소주 뭐 한 잔 삼겹살에 고기 뭐 한 잔 먹고 이런 걸 얼마나 좋아요. 먹고 뭐 이런 거는 뭐 돈이 얼마 다 안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걸 뭐 아무리 먹어봤자. 그래서 얼른 좋은데,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반갑게 막 맞고 안부 묻고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어디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지방에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막 그런데 얘가, 다음 주에 꼭 주겠다고 하길래, 그래? 그러면 다음 주에 주겠다고 하길래, 그럼 다음 주 꼭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면서 보냈는데,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바로 연락할 수는 없으니까 좀 시간 흘러가지고 전화했더니 안 받죠? 그래가지고,
다른 애한테 알아보니까 이 녀석이 다른 나만 그런 게 다 그러고 다니고 있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잊어버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 굳이 뭐 이 녀석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 수는 있는데 뭐하러 찾아요. 찾아봤자 뭐 힘들게 저기 할 건데 마음만 안 좋지.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아주 오랫동안 연락 없다가 누가 연락이 오면 이거 왜 전화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한테 동창입니다. 돈 빌려 왔어요. 빌려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야, 너 사업한 애가 네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다 잘못되면 큰일 나. 일단 나한테 팔어. 대신 네가 형편이 괜찮아지면 다시 되서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자. 그래, 그러자. 그래서 환매 특약을 맺고 소유권을 전했다가 갑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 치르고 다시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의 취득을 보면 을 입장에서 왔다 간 거예요. 갑 입장에서 보면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등기, 개인 간의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됐어요. 이게 통합이 됐으니까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갖게 주려고 하니까 이거 지워야 되겠네.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정합니다. 2%를 빼요. 그럼 여기 등기비용만 남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에서의 취득에 대해서는 잘 보세요. 어떻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냐면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합한 세율이 아니라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하고 및 부속토지 취득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요.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는데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하지.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명의 집에 놀러 올래? 아니면 야, 친구야, 너 우리 아빠 엄마 공동 명의 집에 놀러 올래? 나 그 집에 가족인데. 이래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하지. 제가 장성에서 무주택 1가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그 주택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어요. 근데 등기는 부모님에서 4명이로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만 과세했어요.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과세 안 됐던 2%를 빼면 등기비용만 받는 거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이건 어떤 거냐? 제가 앙케이트 조사했었어요. 리 출신 분들. 내가 태어난 곳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이신 분들, 읍이신 분들. 지금 동으로 바뀐 거 말고 내가 태어날 당시에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에서 태어났다. 두 명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데 부모님이 논밭에 일하고 계시면 아빠, 엄마, 아버지 학교 다녔습니다 인사하고 진짜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 가방 던져놓고 부모님 일하시는 옆에서 일손도 돕고 행복하게 뛰어놀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성에서도 작용하는 농민이 돼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 농지를 내가 상속받으면 그 논밭은 어린 시절도 우리 논밭이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다. 이런 개념으로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부모님의 4명으로 역시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세율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그러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정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요. A법인과 B법인이 합쳐져요. 형식적 취득이요. 등기 공짜로 안 해줍니다.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다음에 합유물이 빠졌는데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공유물을 분할해 여러분 보세요. 공유물이나 합유물을 분할한다. 이것도 형식적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을 50%씩 지분이었는데 분할했다.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잖아요. 자, 형식적 취득이요. 원래 내 거 내가 찾아봤으니까.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줍니다. 이런 거.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이런 것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이게 중과 대상이 되면 중과세를 정하고. 4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자, 보세요.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동일대지 내에서 우리 학원 있는 건물 어떻게 옮겨요? 자, 동일대지 내에서 목조나 조립식 건축물 옮깁니다. 그러면 자,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형식적 취득이요.
근데 등기는 공짜로 표지부 고쳐야 되니까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등기비용만 받는 겁니다.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추득. 근데 이전하기 전에 건축물의 가격이 1억인데 1억 옮겼더니 1억 2천이 됐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면 이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재산 형성 안팎으로 노력해서 형성에 기했으니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내 목 내가 찾아온 거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남편의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나와 있죠. 세분하면 6가지인데 이걸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섞어져 있을 때 이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다 형식적 취득으로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율 뺀 특례세율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요. 거기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앞에다가 간주 취득이야. 대표적으로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의제 취득, 이 간주 취득,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이런 간주 취득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중과금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간주 취득의 경우.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면적 증가에 있는 개수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를 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를 봅니다. 건축물을 개수해요. 건축물을 개수하면 고치는 거죠, 개수. 개수하면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우리가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했습니다. 이런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어떤 세율 정하냐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해요. 2%를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에다가.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아까 우리가 했어요. 건축물 여기 괜히 지웠네. 건축물 보세요. 신축 재축하면 원시 취득이고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아까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그잖아요.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봤죠?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표준세율 원팔 2.8% 정하잖아요. 아까 건축물 신축했다. 증축이나 개수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다. 그러면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봤잖아요. 아까. 그래서 원팔 2.8%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중과금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항상 가로 안에 면적 증가 제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포함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번에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금세율 특례세율 적용하고 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다 체크입니다. 지금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여러분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어떤 거냐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순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 순액이 5억이다. 그럼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예요?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예요? 예?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니까 과세표준은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으로 하잖아요. 증가한 가액이니까 얼마예요? 4억 원.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하느냐?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정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그러니까 4억에 2%니까 얼마에 248? 예? 얼마에 248이니까 800만 원. 이렇게 해서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입세 구합니다. 간주 취득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로 하고? 증가한 가액으로.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을 하고.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인의 주식집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아까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우리 배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아까 과세표준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가액이 토지, 건물, 차량의 가격이 10억이다.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 비율이 60%였다. 그럼 과세표준 금액 얼마 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6억. 그럼 여기다가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간주축이니까 과점주주 주식취득은 간주축이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정해요. 자, 6억이 2%니까 2, 6, 12 얼마입니까? 1,2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거나 면적 증가 제외하고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이렇게 과세 표준 구한 다음에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 있죠? 레저시설 나왔다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이런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동그라미 5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된 토지로서 밑줄이야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 지목이 묘진 토지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5번 밑줄.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임시건축물 있잖아요. 임시건축물.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이어도 고급 오락장 같은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고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나중에 나오는데 비과세예요. 1년 이내면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 근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로 과세합니다. 임시건축물도 꼭 비교합니다. 존속기간 1년이 될 땐 비과세, 초과하면 과세인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7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그 하나가 좀 집어넣고 싶은 게 제게 하나가 빠진 게 어떤 거냐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취득. 자, 여러분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아까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할 때 건축물 건축이란 말이 없으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납세무자를 배웠어요? 토지 소유자의 취득. 이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7번 아래다가 8번 해놓고 하나 더 추가해서 적어놓으세요. 8번 해놓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시면 돼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정되는 거 더 많이 있어요. 원래 법령에는 여기 말고 더 있지만 딱 요거만 알면 됩니다.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하고 번호는 3번까지만 세분하면 4가지하고, 그 다음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그리고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소유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이거하고 아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정되는 거, 요거 세분하면 1번부터 5번까지만 세분하면 6가지인데 대충 요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교해서 곤란할 수 있어야 됩니다. 489페이지 제8절 비과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8절 비과세인데요. 먼저 국가지자체, 지자체조합, 금방 쉬긴 쉴 건데 잠깐만요. 목 운동 한번 합니다. 금방 쉴 거예요. 자, 목 운동.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배고프시죠, 여러분들? 저도 배고파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게, 하여튼, 이게 요약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지까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도가 또 늦어가지고 또 가끔씩 또 우리가 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적응하려면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적응하려면 힘드니까 거기에 또 적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제8절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당연하죠. 동그라미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다른 거 아니고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어차피 국가 지자체 것이 될 거니까 비과세예요. 다만 국가 등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한 경우라든가, 아니 국가에 지자체 귀속 기부 찬압하겠다고 뭐 부동산 건물 짓더니 취득세만 비과세 받고 약속 안 지켜요. 당연히 과세입니다. 또 이거 또는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또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기부 찬압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외. 즉, 아니 순수한 기부 찬압이 아니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어서
서울특별시에 청소년을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기부 찬업한다고 하고서 20년 무상사용권을 적용받아가지고 거기서 딴 거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순수한 기부 찬업이 아니니까 과세한다. 눈에 익혀두시고요.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써요. 신탁 등기 변경등급만 해당하는데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택조합 등과 여기는 없지만 한번 알아두세요.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어떻게 하냐? 과세예요. 우리 아까 납세무자 배웠었잖아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과세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 비과세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겠다 돌받은 것뿐이니까. 4번이요. 일정한 법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배상하는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예요. 전시 사변의 사회가 발생했어요. 국가에서 내 부동산이 필요하다고 징발해 가는데 민주국가에서는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중요하면 연락 와요. 환매권 행사라고. 국가로 갔던 거 내가 환매권 행사해서 다시 옵니다. 내 의지로 거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비과세입니다. 단 아까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동창들 떠올려주세요.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비과세 아닙니다. 어떤 세율 과세했어요? 아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에요. 5번 임시행장, 공산장, 사무소 등 사성산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취득 존속기간 1년일 때 비과세예요.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로 과세예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1년 이내일 때가 비과세예요.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사실상재산 제외입니다. 임시건축물로서 임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취득을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사실상재산은 제외고요. 6번입니다. 주택의 시가 순액이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과 관련한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인데 요 포인트 대수선 제외예요. 우리가 원래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할 때 그 개수에는 공법상의 대수선을 포함하는데 근데 여기 공동주택 개수, 단독주택 아니에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비과세에서는 대수선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입니다. 시험에서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 과세입니다. 7번 상속계 시전의 천재지변 등으로 소실, 멸실, 파손돼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았을 때 세금 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제9절 부가와 징수인데요. 이제부터는 쭉쭉 이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쭉쭉 이제 확인하면서 쭉쭉 우리가 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잠시 잠시가 아니라 3시에 여러분들이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3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3시부터 스타트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십시오. 예.